1976년 가을 서울 용산 이태원은 독특한 공기를 가진 공간이었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촌. 낮에는 활기찬 상점과 다방,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었지만 밤이 되면 외국 군인과 한국인 업소 종사자들이 뒤섞여 낯선 풍경을 만들곤 했다. 당시 이태원은 한국인들에게 위험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바로 이곳에서 어느 평범한 여대생의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2살의 김모 씨는 서울 모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술학도였다. 집안에서는 맏딸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을 인정받았고 학과에서도 차분한 태도로 교수와 친구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녀는 졸업 후 중학교 미술교사를 꿈꾸고 있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평소 늦은 밤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약속이 있더라도 늘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그런 김 씨가 실종된 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월 초의 어느 토요일 오후 늦게 친구와 이태원 근처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갖는 사교 공간이었다. 김 씨가 이태원까지 간 이유는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함께 약속을 정하고 잠시 근처 다방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6시 무렵 김 씨는 집을 나섰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기억한다. 오후 7시쯤 다방에 도착한 그녀는 자리에 앉아 친구를 기다렸지만 정작 친구는 약속에 늦고 있었다. 다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차를 한 잔 시켜놓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8시쯤까지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하다. 목격자 중 일부는 김 씨가 혼자 다방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다방을 나선 뒤 인근 골목에서 미군 병사 2명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도 한다. 문제는 이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당시 경찰은 공식적으로 미군 관련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확실한 목격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실종 신고는 같은 날 밤 김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에 의해 접수되었다. 당시 경찰은 초기 대응에서 큰 한계를 드러냈다. 1970년대 한국은 아직 체계적인 실종 사건 수사 시스템이 없었다. 성인 여성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가출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주변 누구도 그런 낌새를 느낀 적이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은 이태원 일대를 탐문 수사했다. 다방 종업원, 상인들, 행인들의 증언을 모았지만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태원은 미군 병력과 연관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주한미군지휘협정 SOFA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가 제약을 받았다. 미군 관련 용의자가 지목되더라도 한국 경찰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었고 미군 헌병대가 먼저 사건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흐지부지 종결되거나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김 씨 사건도 그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일부 주민들은 실종 당일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들이 함께 술에 취해 떠들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중 한 명이 김 씨와 비슷한 옷차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미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 의지는 더욱 약해졌다. 실종 일주일 후 경찰은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었다. 김 씨는 집에 두고 온 물건이 많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삶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이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며 사건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군사 정권 아래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을 확대 보도하는 것은 꺼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당시 이태원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김 씨 사건이 단순 실종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정황들이 드러난다. 1970년대 미군 병사와 관련된 성범죄나 폭력 사건은
꾸준히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씨 사건에 대해 여러 가설이 제기됐다. 첫 번째는 미군 연루설이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미군 병사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군 측 자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은 인신매매 조직 연루설이다. 당시 기지촌 주변에서는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강제로 끌고 가는 인신매매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김 씨가 그런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가설은 단순 범죄 피해설이다. 즉, 귀가 도중 강도를 만나거나 범죄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다. 그녀의 가족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애썼다. 1980년대, 1990년대에도 여전히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지만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다. 경찰 기록은 낡아갔고 목격자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기억을 잃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종으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여성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미군 주둔이라는 국제적 현실 속에서 한국 경찰은 주권적으로 수사할 수 없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기록 속에 묻혀갔다. 만약 오늘날 같은 과학 수사 시스템과 CCTV가 존재했다면 김 씨의 행방은 훨씬 명확히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목격자의 기억과 제한적인 탐문이 전부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그날 밤의 미스터리를 추적할 수 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발자국은 이태원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가? 왜 그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사회적으로 잊혀져야만 했는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답은 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억울하게 사라진 한 청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다시 꺼내어 말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